한덕수 전 총리 오늘 이제 내란 특검팀에 출석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그 헌재에서는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특검팀에 질문을 했더니 특검팀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고 당시에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나 헌재에서 뭐 거짓말을 한 혐의나 뭐 이런 것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검 얘기가 맞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랑 상황이 달라진 게 예를 들면은 그 CCTV에 이제 잡힌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덕수 총리가 나는 계엄 문건 본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 이상민 장관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CCTV를 보니까 뭐 3, 4, 5 모여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장면들 뭐 가지고 나오는 장면들 이런 것도 찍혔고, 또 계엄 문건 그 포고령이 아니라 뭐죠? 아, 나 맨날 헷갈려. 그 계엄 선언문? 계엄 선언문, 네. 선포문. 선포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뭐 서명을 해가지고 이거를 네, 조작을 하려고 했다라든지 이런 혐의들이 그 탄핵 당시에는 없었고 그 이후에 드러났으니까 뭐 당연히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오늘 그 브리핑 얘기를 들으니까 네. 부작위죄를 뭐 검토한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비상계엄은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 않았다. 네. 뭐 이렇게 이거를 이제 검토하겠다. 뭐 검토하면은 아마도 그걸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뭐 한덕수 총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전제로 하지만은 그러면은 무작위죄로 구속이 될까? 약간 좀 애매하겠다. 구속영장 발부가 그걸로 관련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걸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 특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알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본인은 이거를 말리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던데. 네, 이거는 뭐 좀 그런 어떻게 봐야 돼요? 부분들은 한덕수 총리가 부인하고 있고 다툴 텐데, 저는 네. 직접적 증거는 문체부 장관 통화 한예종 폐쇄가 아마 맞아요. 그 직접적인, 당시에 유인촌 전 장관이랑 통화했었다. 윤 전 장관이 윤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이 아직 다 공개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한덕수와 통화한 이후에 한예종이 폐쇄된 건 확인이 됐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개선에서 한덕수가 유인촌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유인촌 장관은 그 국무회에 안 들어왔으니까 네네. 뭔가를 지시하고, 그래서 유인촌이 다시 거기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실행했다라고 하면 요 이제 말하자면 구조, 요 흐름, 요걸로 이제 한덕수가 아마 구속이 될 수 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 인정하고 네. 실행하려고 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그거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적극적 실행 행위죠. 왜냐하면 네. 부처의 지시사항을 내린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에게 이 지금 비상계엄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뭔가 행위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상민도 단전단수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오늘 단전단수 구속 기소. 지시가 되는 네, 게. 됐죠.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고, 거기서 뭐 저는 뭐 한덕수가 내란범입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다퉈야 되는 거고, 뭐 한덕수는 아니라 뭐 부인을 하니까. 근데 어쨌든 직접적인 그 방아쇠는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5번째 불출석했는데 지금 이 재판은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나와도. 그런데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의 운전수 이민수 중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총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는 얘기까지 본인이 들었다. 물론 그 당시에 자기가 차에서 들었는데 그 당시에 블랙박스는 지워졌다,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진술들이 얼마나 좀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의미 무의미를 이제 따질 땐 지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내란 혐의를 네. 의미 무의미를 따질 땐 지난 거고, 윤석열 어쨌든 안 나오겠다, 수사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재판에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다음부터 나와야 된다고 어쨌든 네. 우리 이제 지기현 판사님께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윤석열이 이 내란을 적극적으로 어떤 뭐 모의했다, 기획했다, 실행했다, 다시 선포하려고 했다, 이거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이제 그 재판을
낱낱이 따라가고 있지 모든 이제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모든 기록들을 다 남아 있는데 그 새로운 증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면. 근데 네. 보면 이제 그거를 따질 단계는 이미 좀 지나갔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그랬던 거 아니야라고 확인되는 썰 중에 지금 윤석열이 안 나오면서 비어 있는 건 여전히 있죠. 예를 들면 계엄 해제 이후에 국회가 계엄 해제한 이후에 합참 벙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뭐 이런 네. 부분들이라든지 여전히 좀 뭐 공백이 있긴 하지만 윤석열의 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지금 뭐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도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충분히 뭔가 네. 증명된 상황이다. 네. 지난주에 김종대 의원이 그 윤석열이 안 나온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열변을 토하셨잖아요. 이거 되게 맞아요. 중요한데 또 언론들이 또 잘 제대로 안 치지 다룬다. 안 다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그냥 계속 나오고 있었어. 사실 우리가 5번 윤석열이 안 나오는 동안 사실 그 윤석열과 윤석열 변호인단이 제대로 반론을 못하고 이런 증언들이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온 거니까 김한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제는 뭐 큰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미 뭐 이제 국민들도 보기에는 이 얘기 뭐 이민수가 이진우 운전수. 수방사령관의 운전관이 네.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미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 2차 계엄 준비했다. 이것도 다 다른 증언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증거들이 그냥 착착착착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안 나오는 이유도 그거를 본인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네. 면식도 없는 저 이제 뭐 좀 이 표현이 그렇지만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저 밑에 있는 중사가. 저 밑에 있는 중사가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반박을 다 일일이 윤석열이 했었고. 직접 반박할 변호인단도 이게 제대로 이제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재판도 안 나오고 특검 뭐 조사도 안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체포를 이제 거부하는 그 서울구치소에서 막 뭐 속옷 투쟁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CCTV 영상을 이제 법사위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공개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를 국민들이 봐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꼭 보고 싶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1차인지 2차인지 모르겠는데 1차의 빤스 투쟁인지 2차의 의자 투쟁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네. 공개를 하라고 하는 게. 속옷이나 언더웨어라는 고급진 용어가 있는데 굳이 그걸 또 빤스라고 또 아니 그냥 언더웨어 투쟁. 직관적이잖아요. 직관적이잖아요. 네, 언더웨어 투쟁. 네.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판단들은 다 내렸을 거 아니에요, 사실 국민들이.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제 인권 침해다, 뭐 이를테면 억울하다,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접할 수 있냐라는 친윤들 지지자들의 주장도 있지만은 그건 아주 소수고 윤석열이 제대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다만 저쪽에서 우기고 있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노인을 65세 몇 세 노인을 이렇게 내팽개치면 되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팽개친 건지 본인이 막 이래가지고 지가 떨어진 건지를 확인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모적이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거 공개가 되면은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혐오감이 더 커지기는 할 텐데 그게 저는 뭐 꼭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제 단죄를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가십거리로 좀 이렇게 흐를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나라 보기에도 좀 창피스러운 측면이 있고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상상했을 텐데 그거를 또 영상으로 굳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그런 말하자면 그 개인적인 차원들의 문제들보다 공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사위 차원에서 윤석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발부된 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의 열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거는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법사위원들이 보는 거는.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그분들이 그걸 보고, 뭐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그분들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영상 자체를 공개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공개 자체가 그거 자체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이성훈 의원이 말하는 것도 내가 그 영상 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상을 보고 판단해 보겠다 이런 얘기지. 네. 내가 그 영상을 해서 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뭐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만천하에 공개하겠다는 네, 그런 건 그거는 아닐 아닌 것 것이다.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법사위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다 사상 초유입니다만 정상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 근데 윤석열이 아니라 일반 자범들이 이제 이러기 시작하면 어떡할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라든지 이런 걸 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 차원에서는 열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굳이 국민들한테 공개할 정도인가? 그게 네. 공개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 자, 이번에는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계속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다시 이제 특검에서는 21일 오후 2시에 다시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건데 지금 이제 구속 기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구속 기간을 이제 연장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김건희 씨는 이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구속 연장될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속영장 심사할 때 반클리프 목걸이를 이제 갑자기 진품과 모조품을 다 들이밀고 네. 김건희가 거기서 정신적으로 한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그 전까지는 세 가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권력형 비리는 다 저 사람이 한 거예요. 그다음에 개인 비리 관련해서는 다퉈보고 도이치는 어차피 오래된 거야. 다퉈보고 가족 비리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명을 하고. 소명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짰을 텐데 그 전략이 무너진 거죠. 이제 반클리프 목걸이로 특검이 그걸 무너뜨린 거고 지금 김건희를 둘러싼 핵심적인 인물들 예를 들면 뭐 이종호라든지 네. 뭐 김예성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다 별건 기소됐어요. 그 보면 근데 김건희도 그 별건의 향기를 느꼈겠죠. 이 반클리프 목걸이만으로 가겠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떻게 생각했냐 문제가 아니라 변호인단이 사실상 변호 전략을 포기를 네. 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인도. 그러니까 그 점에서 하나 이제 정신적으로 무너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진술을 합니까? 예를 들면 다 아니라고 해야 되고 다 맞다고 해야 되는데, 검찰 조사 받아보셨잖아요. 경찰 조사 안 받아보셨어요? 나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네. 어떻게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은 있습니다.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도 서류를 이만큼 가져옵니다. 내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해갖고 보여줘요. 그것도. 근데 김건희 어떤 겁니까? 지금 8명씩 기다려요. 수사관들이. 그 8명 기다리고 자료가 얼만큼 있겠어요. 김건희가 한마디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었어. 근데 우리가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우리가 뭘 했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한두 번만 당하면 진술할 마음에 안 들죠. 이건 어차피 내가 왜냐면 사실대로 진술을 해서 뭐 이거를 죗값을 받아야겠다.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쪽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물증과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내가 진술로 방어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입장에서는 진술 거부라기보다는 지금 진술 무력이 된 거죠. 제가 보기엔. 어차피 할 말이 없다 지금.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니 김한 기자 얘기가 대체적으로 맞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기존에 준비해 왔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비상계엄한 지 7개월, 8개월이고 그러니까 이제 파면된 지도 벌써 한 뭐 4달, 3달, 4달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다 준비를 해왔는데 얘기했듯이 별건이든 뭐든 새로운 증거들이 그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나 이 변호인단이 어떻게 이거를 진술을 하고 판단을 할지가 아직 안 쓴 거. 예를 들면 김혜성 씨, 집사라고 불리는 김혜성 씨가 뭐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김혜성 씨가 김건희를 팔아가지고 진짜 단독으로 181억 투자를 받고 먹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반띵하기로 하고 네. 뭐 이렇게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김혜성 씨가 달려 들어갔어. 구속이 됐어. 그러면은 얘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내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렇겠죠. 알 수 없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섣불리 진술을 했다가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물론 재판 과정에 가서 나 그거 잘못된 거다 나 인정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기록은 나오면은 판사가 다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근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게 너무 많은 것도 있고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좀 이게 판단력이 안 서는 상황. 논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논리를 만들 시간이 좀 부족하다. 뭐 지금 약간 판단을 하기에는 자기가 가진 정보는 너무 제한적이고 저쪽은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새롭게 이를테면 뭐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진이 무슨 얘기를 지금 검찰 조사 받고 했는지 김혜성이 집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소환됐을 때 김예성이랑 건진을 같이 부른 거잖아요. 대질 조사는 왜 안 했을까요? 이 전략이 뭡니까? 대질 조사는 안 하죠. 혼자 진술을 해도 진술거부권을 쓰는데 무슨 대질 조사가 가능하겠어요. 네. 근데 특검이 같이 불러놨단 말이에요. 네. 그럼 피의자는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집니까? 지금 얘기한 저 상태에 빠지죠. 아, 김예성이 무슨 얘기를 했나? 아하. 건진이 오늘 날 왜 불렀지? 건진이 무슨 얘기를 했나?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네. 본인은 아는 파사삭 스쳐가는 생각도 있겠죠. 그러니까 특검이 그런 말하자면 기법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술들을 쓰고 있고 이 기술들에서 아무리 변호인단을 잘 꾸리고 뭘 한들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거고 네. 김예성 씨 기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김예성 씨 46억 갖고 엑시트를 하셨구나. 엑시트를 하셨네. 잘하셨네. 그럼 이 46억은 누가 가져갔어요? 아, 저는 의리로 조 대표한테 37억을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들어올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아, 그러면 가졌으니까 빌려준 거네. 그럼 이거 김예성 씨가 가진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김예성이 37억 횡령이면 형량이 엄청납니다. 형량 엄청 세요. 30억 네. 이상 횡령이면. 그럼 김혜성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 37억을 내가 횡령한 게 맞나? 이건 내 내가 돈이 아니다? 횡령했어도 아니라고 해야죠. 왜냐면 내가 가족 때문에, 애들 때문에 와이프 보내주면 들어온다고 했던 사람이 검찰에 갔는데 특검이 앉자마자 당신이 횡령한 금액은 37억이네 그러면 이 돈은 저는 김건희를 모릅니다. 김건희를 대지시켜 주십시오. 알았어. 근데 안 한대. 근데 당신이 가져간 돈은 37억이네. 당신 30억 이상 횡령한 사람이네. 이러면 김예성 씨가 구치소에 앉아갖고 계속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걸 내가 횡령한 게 맞나? 이런 전략인 거죠. 아, 네. 어쨌든 대질 신문을 안 한 거죠. 김건희 여사가 혼자서도 뭐 조사하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는데 대질 신문 해봤자 별로 이득이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는 삼청동 안가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의혹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뭐냐면 이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이제 자수서를 썼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온 대목이라고 하는데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이제 빌려가지고 뭐 맨 처음에는 빌렸는지 어쨌든 착용하고 나중에 돌려준 뒤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삼청동 안가에 불러서 이봉관 회장을 2번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가를 이렇게 영부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겠죠. 안 돼요. 물어봐. 네. 안 돼요. 근데 하나도 놀랍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아까 뭐 V0기도 하고 이분이 뭐 종묘도 본인 차 마시는데 사적으로 이용하고 구남도 사적으로 이용하고. 근데 뭐 안가 따위야 솔직히. 이거 종묘에 아무도 못 들어왔는데 혼자 차 마셨잖아요 거기서. 혼자는 네. 아니고 이제 누구 불러다가 뭐 외국 뭐 누구 불러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안가는 당연히 저는 이용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봉관 회장이 자술서를 쓴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썼지? 굳이 이 대목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안가를 갔든 안 갔든 네. 사실은 그냥 근데 이제 돌려받은 이게 근데 안가에서 돌려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려받은 다음에 만났다는 다음에 이제 거니까.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세게 뭔가 그러니까 특검에서 딜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네가 아는 거를 다 불면은 예를 들면 뭔가를 이제 해주겠다. 플리바게닝 같은 일종의 그런 게 좀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게 현실이 이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김건희가 그러면은 진짜 마음에 이게 조창기도에 뭐 이분이 이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거를 위해서 저는 다른 거 받았나? 다른 거? 그러니까 돌려주고. 네, 안가에서. 예, 딴 다른 거 걸 받았나? 받았다? 딴 거 받았나? 뭐 그거를 아니면은 바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목걸이는 이미 너무 언론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논란이 됐으니까 이거를 일단은 나중을 생각해서 일단은 돌려는 줬어. 네. 근데 귀걸이는 또 안 줬대.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헷갈렸을 수도 있고 귀걸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돌려준 다음에 회장님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한번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면 그 회장이 뭘 어떻게 했을까? 그럼 혹시 목걸이는 내가 돌려줬으니까 그 목걸이에 준하는 정도의 뭐 현금이나 뭐 아니 뭔가를 가져오는 게 맞지 뭐 제가 이런 거? 이봉관이라면은 네. 그거보다 더 비싼 거 하나 들고 왔어요. 아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봉관이라면. 네.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네, 것이다. 근데 이봉관은 그 얘기까지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건설사 사장을 불러다가 성경 공부를 그건 무슨 직무인가 나는. 그러니까 전화할 때 사장님 뭐 회장님 상의 드릴 게 있으니까 좀 은밀하게 뵙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꼭 이렇게 영적 대화가 되는 분들만 만나셔갖고 이 네. 사단을 일으킨다 이 생각이 일단 한번 들고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조창기도회를 주최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목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목사를 데려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나를 따로 부르면 내가 뭘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든가 보통 네. 사람의 심리 패턴, 행동 패턴에서 보면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한다고 나를 부르는 거면 내가 누구 목사님을 모셔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두 개 중에 하나의 행동을 했을 거고 그것도 이미 특검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 양가 얘기가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거기에 우리가 말하면 깜짝 놀랄 만한 목사님이 가셨거나 아니면 이봉관 회장이 아씨 반클리프 목걸이 돌려주더니 왕가로 들어오라 그러네 이러고 이제 바로 조심해 주세요. 보통 사람의 행동 패턴이면 그렇다. 근데 네. 그래서 그러네요. 뭐 했던가 뭐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이 양가 얘기가 나올 이유가 사실 없죠. 그러면은 이 안가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의 또 다른 거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추후에 나올 수도 있다. 뭘 받기는 이런 제일 좋은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기도만 했겠어. 기도도 안 했을 거야. 무슨 기도야. 이 마음의 위로가 그냥 뭔가를 이제 받아야 생기는 마음의 그럼요. 위로. 아 나는 금속을 차야 마음을 편해. 기도만으로는 이런 거 위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은 기도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황당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뭐냐면 검찰이 이제 건진법사 집을 이제 압수수색했을 때 이 관봉권 엄청 많이 이제 돈을 발견했는데 그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에서 분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버렸다라는 건데 돈을 세려고 이걸 풀었다가 근데 이게 실수로 이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고의일까요? 실수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로봇계 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휴가 갔는데 핸드폰을 바다에 빠뜨렸네. 이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거 관봉권이 있었고 우리가 띠지랑 그거 다 봤는데 사라졌네. 이건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납득하기 어려워. 그것도 뭐 사실은 하나만 이렇게 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였을 텐데. 그리고 이미 첫 보도가 나왔을 때 네. 찍힌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보면 이 띠지가 둘러져 있는 게 나와요. 아마 그래서 그 영상이 그때는 블러 처리가 됐었는데 거기에 다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가 아예 출처를 확인할 수 없게 된 상황은 아닐 텐데 이미 사진이 있었을 테니까. 사진과 영상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비극적 코미디인 거죠. 근데 그럼 만약에 누가 이거를 고의로 버렸다라고 하면 왜 그랬을까요? 이미 다 찍혀 있는 거를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서 거기 지문이 찍혀 있는데 그거를 감추려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범인이겠죠. 범인이 숨겼다? 수사를 거부하는 놈이 범인, 띠지를 버린 놈이 범인이죠. 이거는 정말 세게 감찰 좀 들어갔다고 말도 안 하는데 되죠.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좀 진실을 네. 밝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서울 남부지검인데 네. 그동안 검찰 다 이런 식으로 수사했냐 이제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중요한 증거잖아요. 이거를 어이쿠 잃어버렸네 뭐 이렇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문책도 하지 않고 네. 그 검찰 차원에서 문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일인 거니까. 엄청난 일인 거니 뭐가 됐든 아이가 최소한 조사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직원이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직원이 누군지가 특정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검찰의 주장이 당연히 그러면은 알겠죠. 그 직원을 불러다가 법무부에서 지금 감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럼 네가 정말 잃어버린 거야? 너 그럼 이거 징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거거든. 난 이제 하면은 네. 실토를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남부지검에서 일어난 일인데 남부지검장이 작년 9월에 아마 취임을 했는데 네. 올해 8월에 관뒀어요. 아, 그래요? 얼마 안 네. 됐네요. 관둔 8월 거는. 1일부로 신응섭이라는 네. 남부지검장인데 그러니까 교체가 된 거죠? 검찰 인사 때문에. 아니 검찰 인사 때문이 아니라 사표 내고 나간 나갔죠.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라인이에요. 뭐 소위 말해서 특수통이라고 불리고 윤석열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형사 3부장 했고 뭐 어찌됐든 친윤으로 이제 분류되는 이 사람이고 이희동
이게 남부지검 1차장이거든요. 네. 이 양반도 그 뒤에 일주일 뒤에 사표 냈어요. 네. 이- 의문심장하네요. 여기가 뭔가. 건진법사 수사했던 그 사람이 1차장이 이희동이에요. 네. 여기도 사표 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사람들이 다 사표 내고 지금 튄 거, 제가 보기에는 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실수로 요거를 한 게 아니라 이게 네. 다 연결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 말을 농담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띠지 버린 직원을 찾아질 거라고. 네. 띠지 버린 직원이 지검장이면. 네. 아, 신박한 네. 추측인데요, 이거? 네. 아. 띠지 버린 직원이 담당 검사문.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이거는 너무 핵심적인 말하자면 뭔가 핵심적인데 초보적이고 굳이 이 실수를 해야 되니까 이 실수를 한 거죠. 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서 저는 범인이라고 봅니다. 네. 범인이다. 그만둔 자가, 도망간 자가 범인이다. 네. 그러니까 띠지 버린 자가. 떼지 버린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 현대건설 얘기예요. 현대건설이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청을 맡겼는데 그게 사실은 실제로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뭐 하청을 맡겨가지고 공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800억 원 규모의 영빈관 공사를 신축 공사를 약속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뇌물죄가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심각한 사안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매우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심각 별 5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했을 때 이 네. 소액을 현대건설이 왜 했을까? 근데 건설은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이른바 이제 백머니 리베이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되는 사업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로 리스키하고 돈을 당장 못 받고 그 다음에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공사를 현대건설이 해요. 네. 권력이 세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 그러면 권력 입장에서도 인지상정인 게, 그럼 현대건설한테 뭘 해주자. 아니면 혹은 현대건설한테, 야, 이거 해주면 우리가 또 우리가 큰 사업 있어. 좋은 거 있어. 그런 거 이제 할게. 뭐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예. 설계도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말하자면 그 관저공사를 무상 혹은 대납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정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대통령실에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려준 거죠. 근데 네. 이 패턴은 지금 김건희가 연루된 모든 그러니까 비리에서 다 네. 드러나고 있는 패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6천만 원 1억대 선물을 받고 뭐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애국가 부르는 사람 모집하는데 얼마 받고 네. 뭐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인데 이것도 전형적으로 관저공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관저공사는 누가 더 많이 관여했을 것 같습니까? 김건희 씨. 네, 김건희 씨가 많이 관여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그 뭐 직업적 특성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대납을 받고 나중에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자.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이거는 이제 뭐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네. 법정에서 좀 여러 가지로 다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근데 일단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만 가지고 최대로 현대건설의 우호적인 해석과 가장 악의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관저공사를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밀 유지를 해야 돼. 근데 어쨌든 현대건설을 이런 공사를 해봤거나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완전 그러니까 좀 조그만 데 맡길 수는 없으니 네. 이런 데를 맡겨가지고 야 니들이 와서 해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현대건설이 들어갔는데 돈까지 안 줘. 네. 현대건설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야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공사 줄게. 라고 해서 아유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저희 검토해 볼게요 라고 했는데 그게 걸린 거야. 이게 이제 현대건설의 가장 우호적인 피해자적 서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가장 이제 김한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가장 이제 나쁜 그거는 현대건설은 애초에 스크린 골프장 정도를 하는 그런 짜친 데가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는 아니죠. 그런 현대건설이.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더 큰 이거를 무상으로 사실상 제공하거나 더 큰 뭔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여기에 들어가고 이 비밀 보안 유지도 큰 회사가 오히려 잘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해주고 그거를 대가로 이미 기대하고 있던 800억 원대의 공사를 사실상 받아오는 미략을 했다. 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본인들은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현대건설은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되면은
굉장히 주장할 많이 것이다.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음모론적 관점에서는 후자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니까 뭐 인맥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대통령실 뭐 경호처 뭐 이런 모의고사 데. 44기죠. 네. 저도 우호적 해석,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한 우호적 해석 가능성이 없는 게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대통령실 공사를 21g에 맡긴다. 종합건축 면허가 없는 21g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공사는 전통의 명가 현대건설이지. 우리가 스크린 골프장을 현대건설에 맡깁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않았을 거고 당연히 이제 이거는 현대건설과의 이른바 이제 이면 거래를 통해서 이거를 대납을 받은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명목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항목을 잡기가. 네. 어차피 예산은 공개되는 건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관련된 시설을 그렇게 대통령 임기 중에 무슨 그렇게까지 함구할 필요가 사실 없었던 거죠. 그러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 때문에 연루된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뭐 서희건설, 현대건설 포함해가지고 뭐 아임 궁금한 게 뭐 있어요. 모빌리티에 막 투자한 대기업. 개수영장은 누가 해준 거예요? 그러게요. 그것도 굴제 건설사가 최첨단 기법으로 해주지 않았을까요? 개수영장.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김건희 씨랑 윤석열 전 대통령 다 이제 구속되고 난 뒤에 반려견들이랑 반려묘는 어떻게 되냐. 어디, 지인들이 가가지고 뭐 돌봐주기로 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뉴스거리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많으니까요. 많으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한 10마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달에 사료값만 몇백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데려가서 키우는 게 아니라 아크로비스타에 와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돌봐준다 이거던데 그럼 걔네들은 거기에 걔네들만 있는 건가? 뭐 약간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지들끼리 잘 놀겠지. 몇댓 마리인데 잘 놀겠지. 살판 났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걱정도 많아. 나를 걱정해요, 차라리. 평소에 윤석열이 와서 좋아하지도 않는데 끌어안고 오면 얼마나 싫었겠어. 자기네들이 편할 수 있다 그럼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노는데 반만 잘 주면 반만 잘 주면. 밥만 잘 먹더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김건희 씨 관련된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작게 느껴지긴 해요. 뭐냐면 자,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름철 보양식 국내산 순살 장어튀김을 초특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딱 500팩까지만 한 팩당 6,900원에 보내드립니다. 여름철 보양식 민어를 주문한 후에 바로 보내드리는데요. 400g 25,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살코기 외에 껍질과 불에까지 골고루 담아 완벽 포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공덕포차 광고를 기념해서 파주 소주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가 이제 개인 비리로 구속되던 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실세 비서관들이랑 통화를 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 비서관들이랑 계속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좀 이제 개인 비리 재판에 동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사안이라고 보세요? 큰 사안은 아니에요, 솔직히. 예, 야, 그러니까 그때 최은순 씨가 구속되던 날 난리가 났어요. 네. 최은순이 들어 누웠어. 나 이거 못해 그러면서 그래서 끌어냈어요 이렇게. 네. 다시 한번 재판장님 다시 한번 말해주시죠. 뭐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대통령 장모인데 본인도 무죄가 나왔고 그 앞단에 뭐 요양급여니 뭐 다른 거 다 무죄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사실 그러면은 최은순만 당황했겠어요? 김건희도 엄마가 지금 빵에 들어갔는데 놀랐을 거고 윤석열도 야, 뭐 하는 판사야, 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냈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야, 니들이 알아봐라고 해서, 물론 사적으로 이용한 걸 수도 있지만은 이것까지 저는 뭐라고 하게.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거를 빼내라. 아니면 뭐 재판에 개입을 한다는 이런 거 아니라, 야, 어떻게 된 거야? 걔 누군지 알아봐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는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워낙 큰 사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그쵸. 정도는 짜치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 이게 알려졌으면 굉장히 큰 뉴스인데 네. 지금은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이날이 언제냐? 명태균 씨가 윤석열 그 대통령 네. 이날은 아니죠. 구속된 날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그 여론조사 비용을 낸 사람들을 데리고 아크로비스타를 간 날이 있어요. 네. 아크로비스타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못 만나요. 김건희를, 네. 윤석열을. 왜 못 만나냐? 최은순 재판을 앞두고 회의를 하고 있어서 바빠갖고 못 만나요. 근데 김건희가 이제 회의를 주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전시기획을 전공한 네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그래? 홍보를 전공하고 있는 네가 보기에는 이게 그 직원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 아니었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누구랑 회의를 했을까, 김건희가? 어머니 재판 관련된 법률 대응 논의를 누구랑 했을까? 이거를 한번 명태균 씨가 진술해주면 좋겠다. 자기가 그날 본 사람들을. 왜냐면 그때는 네. 주진우, 뭐 이원모, 뭐 이시원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몰랐을 테지만 지금은 이제 다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그때 됐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었어. 그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거기에 그냥 상상을 보태보자면 예를 들면 김상민 검사도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고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되는 공천 것이냐. 개입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를 좀 넘어가면서 한잔하고서는 네. 할까요? 네. 우리 김건희 특검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연장해야 될 것 같아. 민주당에서 지금 연장해야죠. 특검법 연장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조국 신당 이미 연장안을 발의하겠다고 네. 한 너무 거잖아요. 많아.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뭐 가지치기도 뭐 정도 것이지 이미 16개인데 거기서 더 추가로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좀 연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